네,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젠다 대 프레임 시간.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선문대 신박과 황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광대 신박과 유현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어르신들이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시면 아유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오래 안 살아도 정말 살다가 이런 걸 다 보는구나라는데 지난 금요일에 가처분 신청 이 우리나라 정책 이런 것도 있구나. 앞서 이상돈 교수가 아니 왜 정당일을 사법부가 하느냐 막 비판도 하셨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특별하고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이거 유현재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일단 그 시각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당 사무와 관련된 일이 이렇게 법원까지 가는 거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는 감히 뭐 제가 이렇게 법원에서 판정 내린 거를 이렇게 조금 변호해 보자면 저는 그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준석 손을 들어줬다 막 이러는데 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무슨 뭐 이준석 손을 들어줬다 이거는 일정 부분 언론에서 뭔가 이렇게 싸움 붙이고 막 이런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법관이라고 해도 몇 개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첫 네. 번째가 그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네. 우리 민주주의에서 생각해 보면 그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 대표를 뽑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반인이 생각해도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율사 출신도 많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게 몇만 명 가지고 뽑았으면 이게 어쨌든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라고 해서 네. 저는 감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지 간에 그 비상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참 그 어마어마한 막 이렇게 막 빅데이터 긁어보면은 막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그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다시 뭐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이걸 바꾸겠다 네. 그러는데 저는 약간 행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상 상황을 네. 자기적으로 만들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상이 있고 막 그러면은 뭐 우리 정당방위 막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아픈 거니까 이거 정당방위다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할 텐데 생각해보면 법원에서는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당방위가 자해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라고 한 판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돼서 막 그렇게 홍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민주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심플한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무리하게 비상 상황 그리고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비상 상황이라는 말을 아마 그 판결문의 중요한 그 키워드로 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네. 사실은 내가 시험 못 봤다를 봤다가 뭐 객관적인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률적 판단의 대상인지는 좀 저도 고민은 있고요. 네. 뭐 그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치고 이제 문제는 두 가지 정도예요. 이때 국민의힘을 먼저 얘기하면 그 전체적인 국민의위원회 의원들의 대부분의 그동안의 그 분위기는 뭐였냐면 기각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네. 좀 자기 확증에 빠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아주 극히 한두 명을 제외하고 오죽하면 이준석 쪽에 가깝다라고 하는 정미경 의원도 정미경 씨도 그렇게 최고위원도 개혁되지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국민의힘이 방심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거는 의혹입니다만 네. 사법부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왜냐 이 부분이 그동안 기각시킨 게 벌써 최근에 3건인데 네. 전부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했거든요. 아. 태안군수 뭐 그 후보 네네. 바꾼다든지 그 문제 인용했다든지 그다음에 저 강용석 씨 그 경기도지사 TV 토론 그것도 네.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양반이 전반적으로 좀 성향은 그러니까 그걸 정치 성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좀 약간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법률적으로 잣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상사태라는 거를 주관적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해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른 판사가 했다면 네.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마 지난번에 몇 주 전에 그 얘기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반반쯤 될 거다 그랬을 거예요. 네. 제가 아마. 그 이유가 아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사 성향에 대한 문제 지금 민주당도 반론지겠는데 사실 정반대의 경우에서도 판사들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날 때 막 판사 성향이 막 돌고 이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뭐
법원에서 따져봐야 될 사안을 떠나서 정치적인 것들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황정수 재판장 우리 법 연구회는 아니라고 일단 법원이 밝혔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기시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서로 이게 진짜 국민들 서로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진짜 내부 총질이다. 이게 지켜져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이게 수용자 입장에서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부터 뭔가 가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물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은 그 속칭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바로 짜증 엄청 났을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법원 연구가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나 교수님처럼 이렇게 사인이 뭐 그런 뭔가 제기할 수 문제 제기, 있겠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탑2, 탑3 하는 주호영 대표 그다음에 뭐 본인이 검사, 율사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정미경 최고도 근데 그분이 검사 나와서 저도 그 방송에서 들었는데 뭐 그 판사의 성향이 그렇다, 뭐 어디 속해 있다, 그다음에 고향이 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기 전형적인 굉장히 치졸한 정보원을 공격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망하는 길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위치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해법이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앞서 이상도 교수도 얘기하셨는데 비대위에 대한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으나 또 예. 비대위원들은 살아 있고 뭐 다시 최고위로 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놨는데 예.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준석 대표 징계하겠다예요. 예. 이 방식도 지금 불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그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법을 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규정을 바꾸면 당연히 규정을 바꾸면 어쨌든 그 비대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네네. 이제 선을 쓰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사후약방문식이고 뭐 자기 당착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준석 그 대표가 나가서 최근에 한 네. 발언들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양반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거의 뭐 군사 정권으로 지금 몰아버렸으니까 네. 물론 뭐 군사 정권하고 관계가 멀리 있느냐 없느냐 모르지만 사실 그동안 이 국민의힘과 한국의 보수 정당이 군사 정권하고 이 결별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이 정당인데 네. 당신 도로 군사 정권이야 그래 버리면 이거 네. 아마 이분들 못 견딜 거예요. 신군부의 비유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나가서 지금 발언하는 거 보면 좀 힘들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같이 있긴 힘든데 네.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아마 완전 징계해가지고 내보내고 아마 네. 뭐 하려고 하겠죠. 제명 조치를.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어거지 같더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아주 나빠졌어요. 제가 뭐 오늘도 칼럼을 좀 쓰고 왔는데 정치에서 보여줄 것과 자기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이게 완전히 갈라가지고 이거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정치인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보여주지 않을 건 보여주고 보여줄 건 안 보여주는 일이 벌어져요. 네. 완전 역전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내용이 있고요. 네. 상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까지 더 내려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면서도 정말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네. 정말 당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오늘 뭐 오늘 조금 몇 분이 발언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그동안 지금 보세요. 권성동 의원은 아직도 계속 당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일단 사퇴 의사 없다 밝혔죠. 불사조. 없는 게 아니라 사퇴를 고려해보겠다. 이 끝나고 나면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양반의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봐서 네. 안 할 가능성이 더 많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정당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예.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현재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제 빅데이터나 트렌드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전략들을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결국 엄청나게 흔들고 당내에서 입지를 세운 다음에 어쨌든 지금 황 교수님 말씀처럼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넥스트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런 추세도 보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약간 소통 전략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인데요. 물론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다리를 태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다리를 태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지난주에 이제 의총에서 결정난 거 이제 4개 중에 마지막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추가 징계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용어다 네. 막 이랬는데 그 이준석 대표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SBS 그 기자한테 문자를 날려가지고 가처분 한 방 더 무슨 네. 2차 접종도 아니고 코로나 접종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거 한 방 더 맞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제 네. 같이 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더 크게 보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제 느낌에는 자기 정치를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흑화 이준석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흑화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자기 정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미 그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흑화 이준석 선생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외통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장 그 치고서 TK로 이제 가셔가지고 체크하고, 예. 사진 찍으시고 그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당원 지지세 가입 널 당원 공개하고 가입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권성동 대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게 너무 그 역량에서 차이가 나는 게 다 보여졌으니까 링이라고 따지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 누가 여기 어울려서 이걸 조근조근 같이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그게 예. 국민의힘의 유일하게 남은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또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정치적 국면을 바꾸거나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던질까 하는데 오늘 일단 비대위를 출범하고 하는 것에 대한 당의 중지에 대해서는 뭐 존중한다, 긍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황 교수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런 여당의 내용에 조금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출범 후 정부가 흔들리는 거는 야당도 우려하고 잘 풀리기 바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이게 정특권 정당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이 글로벌 환경이 복잡합니까 지금 경제도 힘들고 그 외교나 군사적인 면은 훨씬 더 지금 그 세계적으로 복잡한데 네.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당에서 뭐 그 백석 남짓 되는 사람들이 몰아줘도 안 되는 판인데 지금 뭐 거기서 그냥 이거 뒤칠 거에도 네. 없어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영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스 마시면서 건배하자마자 1시간 뒤에 가서 노래 부르는 원내대표가 노래 부르는 정당입니다. 이게 뭐 그리고 그 기자들이 하고 그 당직자들이 그 사진을 찍어대는데 그게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기자들이 해명 올리는 거참 뭐 내가 볼 때는 제정신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교수님 지금 너무 진심이 나오시는 그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고를 쳤는데 네. 사실 뭐 친구라고 해서 사실 그동안 많이 이렇게 네. 의리와 인연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네. 거기까지 온 거지. 지금 당에서 그분 나가서 그분 사실 그분 나가면요. 제가 네. 볼 때 바뀌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 그래도 돌파구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모든 거에 진원지였기 때문에. 네. 물론 다른 사람이 한다고 아까 유현재 교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 확 풀리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있는데 이분이 계속 계시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오늘 뭐 약간 그 톤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 끌고 갈 수 있느냐 않느냐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본인이죠. 예. 본인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얼뜻 보기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저만 느끼고 있는 건 살짝 말씀드리면 네네. 저만 느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톤의 무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 그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김대기 실장 멘트를 좀 이렇게 보면 행간이 우리도 짜증나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유치 이탈이긴 해요. 네. 결국은 당사자가 있는데 지금은 서로 탓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전달.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름대로 지금 다시 또 이제 뭐 거리를 서로 두기 시작하는 건 이젠 진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가 시작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참 뭐 대통령실 인사 9급 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연찬회 이후의 행동까지 이런 말들만 귀에 들어가도 좋을 텐데 지금 황 교수님 말처럼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어대명 확대명 얘기 나오더니 결과도 예측대로 추세대로 나왔습니다. 민생이 곧 개혁이고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황 교수님부터 한 말씀.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도 지금 완전히 뭐 좀 아수라 비슷한데 민주당도 별로 그렇다고 지금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사실 이재명 그 대표라고 하는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떠나서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게 예. 과연 처음에는 일사불란해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많은 후유증이 나올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9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분에 대한 그동안 의혹들이 수사 결과가 이제 1차 하나씩 발표가 될 텐데 네. 그때마다 당이 술렁일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이른바 많아요. 사법 리스크가 계속 당을 그래서 지금 흔든다. 뭐 당원도 바꾼다 이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때마다 이 당이 과연 에너지를 계속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겁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완전히 이 대통령과 자기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자기들 네. 위상을 인식을 줘야 그랬던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조금 네. 이렇게 좀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 고려할 수가 있지 네.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 대통령 뭐 이 대통령이 그 수사 문제 정치인 수사 문제 때문에 사실 결국 검찰총장도 나오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니까 네. 아마 본인이 함부로 대통령이 관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걸 아니까 그 관여했을 때 체급을 오는 높여주지 예. 않는다.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법무장관은 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뭐 거의 뭐 지금 법무장관님은 지금 법무장관의 그 특징을 보면 야당의 그 의원들은 거의 도장 깨기 하듯이 지금 다 그냥 이렇게 하는 판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수사 결과가 9월 달서부터 초부터 발표되기 시작하면 과연 민주당이 과연 이게 괜찮을지 네. 아마 상당히 많은 요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예,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그런 얘기시고요. 이 교수님. 저는 뭐 안 좋은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깐 이렇게 긍정적인 거 제가 이렇게 좀 바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인데 그 약간 투톱처럼 되는 이제 정청래 수석 네.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가장 가까운. 예, 그렇죠. 근데 이 투톱이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뭐 그 두 분이 다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용어가 뭐냐면 행정력, 그다음에 네. 뭐 끝판왕, 추진력. 그다음에 추진력,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얼마 전에도 보면은 과방위 위원장 그거 하는데 네. 물론 시각은 다릅니다만은 계속해서 손대지 마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나빠 보이는데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지하는 또 사람들은 시원해하는 거죠. 열광이었어요. 네. 이게 뭐 사이다 이게 바로 170석의 2위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런 거에 열광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제 그냥 느낌에는 이게 비교가 막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어떤 지도부에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네. 그다음에 아마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냐. 네. 근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박수 칠 때 최종 경기장 안에 있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웃고 박수 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어제 그렇게 그 77.2% 나왔을 때 네. 어디선가 술 먹고 열받고 한숨 쉬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민주당 네.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갈 거냐.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도부가 고민하고 그러면 아마 그 77. 몇 %라는 것이 새로운 그 민주당이라는 큰 브랜드 네.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순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부는 불만이 있지만 어차피 민주당이라는 브랜드가 살아야지만 자기가 공천받고 자기가 또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깔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이 사실 그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공약을 뭔가-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퍼센티지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러고 딱 이제 그냥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네. 또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비교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 얘기를 강조했고 다시 좀 돌아오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통합이 일단 당 내에서 그 힘을 제일 결집해내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황 교수님 통합하려면 이것부터 신경 써라 한마디 좀 제언을 해주십시오. 누가요? 교수님께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요? 네. 마지막 국민의힘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저기는요. 조금 이게 제가 좀 약간 그 제2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 상상력이라고 할까 이걸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 한번 2004년에요. 네네. 그 3년 말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방식밖에 없다고 봐요. 네.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대응. 열린우리당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야당에서 볼 때도 네. 이 양반이 뭐 주요 인사가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저기 됐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이른바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네. 호남 의원들이 위주가 돼 있는 그렇죠. 정당이었죠. 지역성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당을 빼고 알겠습니다. 깃발을 딴 데다 꽂고 다시 뭐 헤쳐모여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태로는 아마 그냥 유지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선문대 황근 교수님 또 서강대 유현재 교수님 늘 시간을 다 써도 못 채울 만큼 좋은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좀 코너 개편을 하면서 다음에 개별 사안으로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여기서 듣고 그동안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